자, 오늘은 15차시 교과서 55에서 60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프린트. 오늘 주제 보면은 되게 뭔가 거창하죠.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습 목표는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을 항성의 질량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예시로서 블랙홀과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시공간의 휘어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시공간의 휘어짐은 제가 영상을 직접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역시 철수가 등장하는데요. 철수가 탄 우주선이니까 위험에 처하겠죠. 얘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는 그 우주선 안에 철수가 있는데 밖에서 영희가 레이저 총을 쏩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영희의 손이다. 요건 창이 없는 우주선이니까 철수는 안 보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얘가 레이저 총을 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가 레이저 총은 계속 직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얘는 가속 운동을 해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그 요 레이저 빛을 광자라고 생각하고 그 광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연속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과장된 거죠. 사실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좀 느리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근데 가속 운동하니까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에 우주선은 점점점 더 많은 거리를 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는 요 정도 해서 이 반대편에는 구멍이 요쪽에 뚫리게 됩니다. 이쪽에.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해서 가속에 의한 효과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가속했던 우주선이었다고 하면 이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도 빛이 이렇게 휘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가속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력도 사실 지구에 의한 중력에는 빛이 그렇게 눈에 띄게 휘어지지는 않고 또 어느 정도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 빛이 지나가야지 이 효과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죠. 실제로 이제 그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 요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 어떤 별의 위치가요. 실제로는 이 위치에 있어요. 낮에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이제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어두워지니까 순간적으로 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상으로 이 별은 태양 너머에 있어서 원래 안 보여야 되는 별인데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여기서 빛은 온 사방팔방으로 빛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출발한 빛이 태양을 지나서 휘어져 가지고 지구에 도달해 가지고 우리는 중간에 빛이 휘어진다는 걸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별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어야 될 별의 위치보다 태양으로부터 좀 더 먼 지점에 별이 발견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관측되는 것을. 그리고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거의 일치했다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그 휘어지는 빛의 각도를 계산한 결과하고 실제 이 별의 위치가 바뀌어 보이는 그 정도가 일치를 해서
이제 최초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증명이 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인에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는 유명했지만 일반인들까지 막 다 알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라고 이제 신문 일면에 실리면서 이제 전 세계 일반인들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유명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발표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너무 유명해지면 피곤해지잖아.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발표를 안 해. 조금은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유튜브 광고를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절하기 힘들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3,206시간까지 올라갔어. 4,000시간이 돼야 돼. 네, 광고 달게 되면 추파춥스 하나씩 사줄게. 그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시공간의 희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이제 지구 주변에도 이게 공간이 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중력이 센 곳이 공간이 더 많이 휘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 찌그러진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영상으로 보여줄까요? 요거 이제 요 실험 동아리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적당한 천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여주는 실험인데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이고 이 교수님이고 대학원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샬라샬라 하거든요. 제가 번역해 줄게요. 샬라샬라 샬라샬라 해가지고 여기 이게 질량이 큰 천체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공간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휘어진 공간을 따라 얘가 움직이니까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한 차원씩 내린 거죠. 우리 실제로 3차원인데 우주를 2차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을 가져오겠습니다. 교수님이 태양을. 오이 질량 됐다 크죠. 이 태양이에요. 태양 주변에 이제 공간이 더 많이 휘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타운 운동이 되는 겁니다. 와 유레카. 이러면 이제 타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태양 주변에 공간이 휘어지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행성이 돌기 때문에 타운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간이 더 많이 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EBS 홈페이지, EBSI에서 제가 몰래 복제해 온 건데요. 그래서 우주가 원래 3차원 공간인데 2차원으로 낮춰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4차원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한 차원씩 낮춰서 생각하면 이제 요렇게 이제 태양계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구주의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대단하죠. 요딴 식입니다. 볼까요? 에딩턴의 실험. 태양과 달,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직선이 됩니다. 이게 일식이죠. 하늘이 어두워지죠. 1이 태양이잖아. 태양이 잡아먹히는.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질량이 EBS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양에 가려 있지만 별빛이 휘어져서 이제 여기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측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GPS 위성도 이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지구 주변에도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표면에 있는 시계는 우리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시계 봤었잖아요. 이게 특정 거리를 왕복하면서 똑딱똑딱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시계는 요 정도 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똑딱똑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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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은 인공위성이 있는 곳은 지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공간이 조금 휘어져 있거든요. 작게 휘어져 있으니까 똑딱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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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살펴보면 지표면에 있는 시계보다 인공위성의 시계가 더 빨리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오차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수킬로미터까지 이렇게 GPS 위치가 잘못 계산되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GPS 장치에 결국에 일반 상대성 이론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휘어짐을 정리해 보면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져요. 이때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의미는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간은 말 그대로 휘어져 있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시공간의 휘어짐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4차원 공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원을 하나씩 낮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그 어렸을 때 4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설명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왜 상상하기 어려운지를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0차원이 점이죠. 0차원이 점입니다. 2차원이 뭐예요? 선이죠. 선. 1차원이 선이죠. 1차원이 선입니다. 자, 그럼 1차원에 사는 공간에 있는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요런 구조물을 만들어요. 여기에 스프링을 이렇게 막 달아요. 여기에 스프링을 달고 스프링을 굉장히 세게 압축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면 1차원 공간에 갇혀 있는 요 물체는 못 움직이겠죠. 1차원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2차원 공간이면은 얘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1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공이 움직이는 방향이 2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차원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직선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럼 점 3개로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럼 점 3개가 이루는 면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건 2차원 공간입니다. 그럼 2차원 공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2차원 공간에서 요 세 점에 요 가운데 지점에 점을 하나 찍고요. 여기에 또 스프링을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2차원 공간에 갇혀 있으면 용수철이 아무리 밀어도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얘가 3차원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거나 지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이 움직이는 쪽이 3차원 방향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방향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3차원 공간이 되어서 톡 튀어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사면체가 되죠. 정사면체. 그러면 이제 정사면체가 그리기 어려운데요. 정사면체 아닌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에 또 중간에 우리가 공을 놔둬. 이제 우리가 사는 공간이죠. 공을 놔두고 여기에 스프링을 답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죠. 그건 우리 3차원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4차원 공간이 있다면 그 방향을 움직일 거예요. 이 공은 사라지겠죠. 4차원 공간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얘 공이 가는 쪽이 4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입자를 하나 탁 가두고 온 사방팔방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막 쏘면 이거 순간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4차원 공간으로 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한번 실험해보고 성공해서 노벨상 받으면 일부 나한테 아이패드 프로 하나 사주세요. 그거 만족합니다. 연구 아이디어는 하나 줬다. 슉 이렇게 쏙 슉 아님 말고. 자, 그럼 인공위성의 시간을 보면요, 생각해 보면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이 정지위성이 아니면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움직임으로 지표면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이 있는 곳이 중력이 약하므로 지표면보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효과를 계산해 보면 일반 상대론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를 다 고려해서 계산하면 인공위성의 시계가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야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 속 깊숙이 이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력 렌즈 효과는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얘가 은하 중심은 거대한 블랙홀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에 있는 천체가 은하 주변을 지날 때 휘어지게 되죠. 휘어지게 돼서 요렇게 와서 마치 우리는 같은 별인데 은하를 둘러싸고 이렇게 마치 고리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스펙트럴 분석에 보면 다 똑같은 은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빛이 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휘어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바깥쪽에 보이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A가 은하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클 때고요. B가 이 중심에 있는 요 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의 질량이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보일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블랙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블랙홀은 이제 그 지름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극도로 커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천체를 이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 속도 구하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지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v2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g의 r분의 mn 요게 0이 되면 이제 무한대까지 겨우 보내가지고 멈추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구한 속도가 탈출 속도가 되죠. 그래서 얘가 루트 2gm 나누기 r이 됩니다. 그래서 r은 굉장히 작은데 m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 값 자체가 이제 빛의 속도보다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블랙홀이 됩니다. 요 경우가 그러니까 아주 그 밀도가 큰 천체인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공간에 물체가 있다 해도 99.9% 이상은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태양 주변에 시공간이 이 정도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백색 위성은 이 정도, 중성자별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태양의 질량이 1.3배 혹은 1.4배라고 하는데 그보다 무거운 별은 중성자별이 되고 태양의 질량이 3배 이상이 되면 블랙홀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 이제 백색 외성으로 맞추게 되죠. 근데 백색 외성도 꽤 밀도가 커서 그 주변은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예요. 여기 보면 맞나? 모르겠다. 그래서 블랙홀은 빛이 나올 수 없으니까 직접 관측은 안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도 이제 슈바르츠 반지름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거리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서 못 나오는 거고, 그걸 벗어나면 탈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물질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직 그 마지노선 안으로 안 들어간 상황에서 마찰에 의해서 생긴 그 X선이 중력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관측하면서 이 안 주변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과정에서 생기는 X선은 우리가 관측이 가능해서 이걸로 이제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하기를 이제 블랙홀끼리 충돌하거나 아니면 중성자별들끼리 충돌하거나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질량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주변의 시공간의 휘어짐도 급격하게 변하면서 공간의 휘어짐 자체가 출렁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출렁거림이 공간을 따라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중력파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에 실제로 관측에 성공을 합니다. 이건 몇 살 때예요? 15년이면 존재는 했죠. 초등학생쯤 됐으려나? 이때 이게 뉴스에서 한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때 나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중력 에너지가 일렁이며 지구까지 전달돼 이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파라는 건데 이론으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이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라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가 시작된 곳은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입니다. 순간 우주에서 지진이 난 듯 시공간 자체가 크게 출렁였고,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날아와 지난해 9월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서울의 시공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출렁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미국에 있는 각각 4km 길이 니은자 형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입니다. 시공간이 출렁이자 한 축은 늘어지고 다른 한 축은 줄어들면서 레이저 파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순간이었습니다.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중력파는 별이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파동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도 가능하고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가능하고. 빛이나 전자기파로는 직접 관측하지 못하는 블랙홀에서도 중력파는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더 나아가 우주 탄생 초기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 후보가 될 이번 연구엔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연구진 14명도 자료 분석을 도와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예. 뭐 여기까지 합시다.